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해남에 귀촌했던 주민들이 다시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남은 주민들도 자치위원장을 횡령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남군의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관련센터를 한 곳에 모은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가 목포에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금메달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검도 명문 무안군청 검도팀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남군 북일면으로 귀촌했던 31가구 가운데 8가구 38명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은 일부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회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개교 100일년의 역사를 간직한 해남 북일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살리는 사업에 동참했던 31가구 가운데 25%에 달하는 8가구가 떠났습니다. 이 중 11남매를 둔 부부는 이주시 혜택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항의하다 경기도로 떠났습니다. 남은 이주민들은 일자리로 제공된 빈집 개보수 사업에서 자치위원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된 빈집 개보수 사업은 한 곳당 전남도 사업은 2,200만 원, 해남군은 1,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택마다 수리비 차익이 발생했고 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치위원회가 횡령했다는 겁니다. 한 1, 2천 사이였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본인이 직접 업체 측에 연락해서 한 금액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저한테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남군에 제출된 빈집 개보수 사업 정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집 상태에 따라 공사비는 천차만별이지만 정산은 한 곳당 1,500만 원, 2,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허위 정산이 이뤄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빈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른 부분이 있고 부족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합니다. 전체 돈이 1,500이에요. 지원된 가구당. 그럼 20가구니까 3억이에요. 누가 봐도 이 예산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해남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신규 공모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문제가 된 해남군 북일 주민자치위원회는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 간 갈등과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된 데는 해남군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광아 기자입니다. 폐교 위기를 맞았던 해남 북일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2년 만에 학생 수가 5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근 두륜중학교 역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입 인구도 100명 가까이 늘면서 북일면 인구는 2,000명을 회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가된 이 사업의 핵심은 5년간 무상주택과 일자리 제공이었습니다. 해남군은 이 사업을 북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는 이른바 민간보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치위에 제공된 빈집 수리비는 모두 7억 원, 한 곳당 전남도 사업비는 2,200만 원, 해남군은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이 사업비로 모두 28채를 수리해 이주민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벽지와 전선, 보일러를 바꾸는 것 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게 자치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오래된 빈집을 그 저예산으로 고치면 하자가 분명히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군청에 하자 유지 보수를 요구를 했지만 해남군은 빈집 수리비 상한선이 1,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청년사업, 귀농 귀촌 사업 등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비에 대한 검증은 면사무소에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했을 뿐 실질적인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정산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정산 서류가 완벽하다면 저희 경비 부서로 해남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이는 대목입니다. 이주민들의 공동체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남군은 이를 교육당국과 주민들의 몫으로만 넘겼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서 뭐 조금 혼자서 이렇게 무마를 시켜보려고 자기의 그러니까 이건 전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학생과 함께 이주하는 조건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외형적 성공이 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거리에 우후죽순 걸려있는 현수막들로 우리나라는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생겼습니다. 이 현수막을 철거하면 모두 폐기물이라 환경 오염 문제까지 생기는데요. 폐현수막 재활용 실태를 취재해봤는데 그 비율이 적어 활성화 방안은 물론 관련 기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현수막을 길게 펼쳐놓고 원하는 크기대로 자릅니다. 잘린 조각을 모아 이리저리 박음질하니 10분 만에 가방 하나가 완성됩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건데 용도에 따라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포대자루는 버려진 아이스팩을 담아서 재활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재활용 제품 한 개당 생산 비용은 약 500원. 광주 북구는 이를 매년 2, 3만 개 제작하는데 1,500만 원가량 듭니다.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폐현수막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라던가 플라스틱 마대 사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훨씬 효율적이지. 엄마들은 비닐으로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거 주면 여기 갖고 다니면 좋잖아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국 현수막의 재활용 비율은 전체 2,700여 톤 중 25%에 불과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왜 4개 중 1개만 재활용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에코백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하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발전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담양군이 폐현수막으로 우산을 만들어 학교 등에 제공하는 등 다소 새로운 활용 방안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가방 등 수납용구나 소각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다 보니 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구례 등 22곳. 관련 기관의 관심부터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그동안 통일과 대북 정책 관련 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목포에 전국 최초로 지역 거점 통일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3층 규모의 건물에는 통일 전시체험관과 통일 정보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와 전남 하나센터 등 지원 기관들도 입주했습니다.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에서는 지역 청소년 등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젊은 세대들은 뭐 통일을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대해야죠. 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 통일 관련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됐었는데 목포에 전국 최초로 지역 거점 통일 플러스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통일부와 전라남도는 통일 플러스 센터를 통해 지역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센터를 통일 관련 종합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 외에 지방에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다음 탈북민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포에 들어선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를 시작으로 강원과 경기, 충청 등에도 순차적으로 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목포지부는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 앞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김영호 장관이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 간 모든 합의를 부정하고 폄훼한 대결주의자라며 평화 통일을 향한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대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전국 체육대회 기간 시민 자율 차량 2부제인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시행기간은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시민 자율 차량 2부제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포시는 각 동별 실천 추진단을 통한 길거리 캠페인 등 2부제 동참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전남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도 명문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무안군청 검도팀을 최다운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체육관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죽도끼리 부딪히는 찰나의 순간, 금메달을 향한 검객들의 의지가 더욱 불타오릅니다. 무안군청 검도팀은 10월 전국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합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죽도를 휘두르며 우승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검도 명문으로 불리는 무안군청 검도팀은 올해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부담감이 당연히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게 또 저희가 우승팀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을 한 달여 앞둔 지금 훈련량을 늘리고 있고 컨디션 조절을 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운동량과 함께 약간 절대 지지 않겠다는 약간 의지도 강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저희가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도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희 팀은 가장 더운 여름에도 한 명 한 명 다 서로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해서 서로가 시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저희 선수 일동은 오전, 오후, 야간까지 해서 혼연 힘을 다해서 꼭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도 명문 명맥을 잇기 위한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전국체전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